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격 경쟁력 따위가 아니다. 한국의 무기는 성능에서 이미 세계 최고다. 독일이 스스로 무너질 동안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무기 공급처가 되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휩쓸고 있는 K방산 한국 무기가 가격 경쟁력이나 후속 지원, 납기 준수와 같은 2차원적인 긍정평가가 아닌 성능에서 세계 최고의 무기로 인정받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매체 투단노에 따르면 한국의 K2 블랙팬서는 독일 KMW 레오파드 2A7과 경쟁하고 있고, 지난 2월 두 후보는 레나에서 동계 테스트에 참가했다면서 이 겨울 테스트를 통해 K2가 뛰어난 기동성, 뛰어난 디지털 시스템, 자동 장전 장치 및 미래 무기 시스템 통합 가능성을 갖춘 새로운 전차라는 것을 증명했고, 이로 인해 오히려 폴란드에게 확신을 주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성능 테스트에서 K2 흑표 전차가 레오파드 2A7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이에 폴란드가 확신을 갖게 되어 노르웨이보다 2년 늦게 도입을 추진했음에도 4개월 만에 계약과 1차 도입분 인수까지 마쳤다는 것인데요. 이에 김민석 군사안보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차의 충격 흡수 능력은 기동 중 사격과 초탄에 이은 두 번째 사격의 명중률에 결정적인데, K2 전차엔 ISU 유기압 현수장치라는 충격 흡수 장치가 갖춰져 있고, 이로 인해 전차가 사격할 때 포진을 안정된 자세로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로 자동 계산에 보정해준다면서 K2 전차는 기동 중에도 2km 앞의 적 전차를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또 1차 사격한 뒤 포진의 흔들림이 적어 곧바로 2차 사격을 할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오파드 전차는 다르다고 했는데요. 레오파드의 현수장치는 판스프링으로 된 기계식이어서 포신의 떨림을 보정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정확도에 영향을 끼쳐 초탄 사격 후 포신이 크게 흔들리며 후발 사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K2 전차에는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 전차병 3명으로 운용이 가능하고 분당 12발까지 쏠 수 있는 반면, 레오파드 전차는 수동 장전으로 이동 중 분당 사격량이 K2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K2 전차는 노르웨이 테스트 당시 나토 표준 표적의 4분의 1 크기에 사격했음에도 정확하게 맞춰 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당시 이 소문이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 체계를 25조 원어치 이상 대거 구매하기로 한 결정은 다른 국가 무기를 도입 못해 부득불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죠. 핀란드의 유명 군사 블로거 코프랄 프리스키 역시 노르웨이에서 2차례 걸친 동계 테스트 결과 K2가 레오파드를 능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첨단 서스펜션과 가벼운 무게 덕분에 기동성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테스트 결과가 유럽 내에 소문이 쫙 퍼진 게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죠. 이제 표범 타이틀은 한국 흑표가 가져가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나토의 기갑 차량의 표준은 독일산이었습니다. 레오파드2는 등장 당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군더더기 없는 뛰어난 기본기를 갖춘 전차로서 최강의 MBT로 불려왔었는데요. 레오파드1은 11개국에서 약 4,800대 운용되었고, 레오파드2는 22개국에서 3,600대 운용 중이죠. 그러나 난데없이 동방의 한 작은 나라가 지구 반대편의 새로운 표준무기 생산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로부터 기술력으로 대표되는 장인의 나라 전차군단 독일을 제치고 말이죠.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마저 레오파드2는 신이며 라인메탈은 그의 선지자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10년 전부터 슬슬 K2가 그래도 레오2에 한 번쯤은 비벼볼만 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이 나오더니, 현재는 레오? 1년에 10대도 못 만들고 개량도 안 되는 구형 딸딸이 신은 신이지 병신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밀리터리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니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독일군 내부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와 독일 정관군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제10 기갑사단장이 독일 유참총장에게 고한 내용이 유출이 되었는데, 사단 소속 푸마 장갑차 18대가 전부 작전에 투입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고, 그중 정상 가동되었던 2대도 사격 훈련 중 이상 증세를 보이더니 작동을 멈췄다고 하였습니다. 사단장은 푸마 장갑차를 신뢰할 수 없고, 이에 나토군 대응군 임무는 검증된 구형 마르더를 대신 투입시켜야 할 것 같다고 전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폭로가 터지자 독일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적으로 푸마 장갑차 제조를 담당한 라인메탈과 크라우스 마파의 베그만의 주가는 그대로 폭락했는데요. 라인메탈의 주가는 이틀 연속으로 6% 하락하는 압박을 받았고, 일주일 사이 거의 12%나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장갑차 결함이 10기갑사단의 유지관리가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함께 운용하던 레오파드 전차는 가동률이 80%가 넘어 푸마의 자체적인 결함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토마스 코라츠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방산업체는 지체 없이 푸마 장갑차를 다시 수리할 책임이 있다며, 라인메탈과 크라우스 마파의 베그만을 향해 만일 푸마 장갑차의 정상화 전망이 안 보인다면 우리는 이 체계를
더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푸마 장갑차는 개선에만 10년이 넘게 걸렸으며 바로 1년 전에는 작전 적합 판정까지 선언해놓고 이 모양 이 꼴이니 난리가 난 것이죠. 독일 매체 파즈단넷은 독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푸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병 전투 차량이니 당연히 성능도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분데스베어에서 동원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증명이 필요한 모양인데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18대의 장갑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나토 신속 대응군에 포함되어야 했던 장비로 독일군은 푸틴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었겠지만 현실은 굴러가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50살 먹은 마르더만 내보내게 생겼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푸마 장갑차는 대당 220억이 넘는 프로그램 코스트를 지녀 세계 최고로 비싼 장갑차에 속하는데요. 흑표랑 같은 값이어도 에바세바인데 풀옵션 흑표의 2배 가격이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독일 크리스티네 람브레이트 국방장관도 크게 발끈했습니다. 발끈하긴 했는데 엉뚱하게 발끈했어요. 그는 오히려 언론들을 향해 우리 군비작전 능력 부족에 대한 정보를 까발리는 것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내부 정보 공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독일 군비 병크에 대해 공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업계와 내부에서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사퇴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건 푸마 장갑차뿐만 아니라 자주포인 펜자오비치 2000에서도 결함이 발생했고 이를 언론들이 또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다 죽으니까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최근 독일 빌트지는 기밀 문서를 인용하여 낸 보도에서 처음엔 푸마더니 이제는 자주포냐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었는데요. 보도에서는 장갑차에 문제가 생긴 이유로 독일 연방군 포의 상당수 역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현재 펜자오비치 2000 자주포는 고작 3대 중에 하나 비율로 작동하고 있고 총 105대 가운데 36대의 자주포만 현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주포는 공장에서 수리 중이거나 교육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했죠. 펜자오비치 2000이 겪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는 생산 라인이 가동되지 않아 예비 부품이 재고가 없어 수리를 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인데요.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낸다는 독일이 이처럼 스스로 무너지고 있을 때 한국 방산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방산 시장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루마니아의 니콜라이 차우카 총리와 안젤 필바르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측 인사들을 만나는데 이 자리에서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대한 도입을 사실상 확정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9월 루마니아 국방부 트위터에서는 도입 추진 의향서 체결 사실을 밝히며 액수를 3조 원으로 규정하였죠. 이제 레오파드2가 아닌 K2 전차가 서방 표준 전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포브스는 지난 7일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이 되었다고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중동 분쟁 등이 맞물리면서 한국은 모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죠. 특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의 시몬 웨즈만 선임연구원은 지금은 무기 생산자들에게는 골드러시 기간이며 한국은 분명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놓여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고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를 대체하기 위해 국방비를 인상함에 따라 수요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은 공급망 장애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한국의 무기 제조업체들은 그 공백을 메울 준비가 되어 있어 나토와의 통합이 용이한데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 요인은 단순히 경제성과 가용성만이 아닌 뛰어난 성능에 있다며 다양한 테스트에서 치러진 K2의 퍼포먼스와 그 기술력을 보면 분명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논할 때 이제 가격 경쟁력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성능으로도 당당하게 세계 최고의 무기임을 증명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 전세계가 제일 좋은데 제일 싼 한국산 무기를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K방산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열등감이 후지산급으로 폭발하고 있는데요. 일본 야오제펜의 한국전차 자주포 루마니아 판매 추진 보도가 나오자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한국제 무기라 말하지만 결국 각국의 기술들이니 생각보다 돈 많이 못 벌 거다. 일본은 기술도 있고 생산 능력도 있으니 이참에 구공식을 개량해서 한국 K2 전차 수준까지 끌어올리자. 일본도 이런 강인한 모습이 필요해. 모범생이라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처럼 돈을 벌 땐 벌어야지. 일본도 방산 부활시켜서 대단한 무기를 수출하면 방위비가 얼마나 들던 간에 수익이 생길 거 아니냐. 안보 지키는 것도 되고. 잘 들어 폴란드는 K2 1000대를 사갔어. 노르웨이에선 시험도 통과했고 K9은 이미 1000문이나 팔렸는데 핀란드, 호주가 극찬했지. 인도랑 터키는 실전에도 투입됐고 만족해서 또 구매 중이야. 현실에서는 한국 무기가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이러다간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이 외교에서도 한국 편만 들 수 있을 테니 일본도 언능 수출해라. 서방은 러시아와 싸울 각오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 비판도 안 하면서 무기나 팔 생각을 하다니 비겁하기 짝이 없는데 이젠 자화자찬까지 하니 부끄럽지도 않냐.
한국산을 써서 이기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자국산 무기들이 한국산 무기에 비해 전혀 꿀리지 않는, 아니 오히려 기술력에서는 더 우위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방산의 인기 요인은 성능이 아닌 가격이나 기타 후속 지원 서비스에 있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처맞는 말. 독일이 이런 말을 해도 웃길 것 같은데 중일이라뇨.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과소평가해주면 저희야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직 느긋당에 꽂아야 할 무기를 더 개발해야 하거든요. 반대하면 중국계 일본인. 오늘의 한 주평. 최고의 무기가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잘 팔리는 것이 최고의 무기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